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그래도 최근 소식 Q&A지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 이후에 이제 짬짬이 화장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화장실이에요. 이제 화장실에서 거사를 치르면서 이제 밀렸던 메시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 말고도 이제 기타 다른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왔던 연락들을 보는 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는데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머니그램. 예,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용이 뭐냐면 이번 주에 머니그램이 지금 보시다시피 비자랑 그리고 비자 다이렉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비자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누구와 파트너를 맺었냐보다는 사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해외에서도 이 비자랑 머니그램 파트너십 맺었으니까 우리 그 논리 전개법인 3단 논법에 의해서 자 1번 리플과 머니그램이 그렇고 그런 사이. 근데 이번에 머니그램과 비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리플과 비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 이런 식의 전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항상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용을 보면 저 내용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데비카드 입금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머니그램과 웨스턴 유니언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금을 하는 쪽이 과연 머니그램한테 그 돈을 뭘로 지불할 것인가,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머니그램 지점 또는 웨스턴 유니언 지점에 가서 직접 지점 방문해서 고객이 현장에서 캐시로 건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 계좌를 통해서도 지불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데비카드 뭐냐면 직불카드를 얘기합니다. 직불카드로 송금하는 쪽에서, 머니그램을 통해서 송금하는 쪽에서 비자 마크 찍혀있는 직불카드도 있죠. 거기에서 이제 페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받는 쪽은 이제 그 돈을 머니그램 통해서, 보낸 사람이 머니그램 통해서 보낸 돈을 이제 캐시아웃 시키는 거잖아요. 그 은행 계좌로 받던지 아니면 지점에 가서 직접 캐시, 현금으로 받아내던지. 지금 같은 경우 파트너십 내용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데비카드, 데포짓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머니그램 고객들이 이제 비자카드, 비자카드를 통해서 입금 수단이 페이하는, 입금 송금할 때 이제 페이하는 수단이 늘어난 거,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리플사 뭔가 썸씽 있는 거 아니냐, 비자도 XRP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맞지 않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알기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니까 채팅창을 안 꺼냈네요. 잠깐만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일단은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정으로 제가 약속드린 이제 9시 반에서 10시에 방송을 스타트할 거라고 했는데 약속을 일단 못 지킨 점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동시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좀 바빠갖고 본의 아니게 약속 시간을 못 지켰어요. 워라워라 제주님도 어서오세요. 자, 머니그램 거는 이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질문이 많이 와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잔물견님도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9월 12일이면 오늘이죠. 오늘 리플렛 멤버의 인스타레밋이 어디와 파트너십 했다? SBI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파트너 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왜 기대가 되고 제가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최근에 SBI VC라고 해서 일본 내 엑스라피드 유동성을 제공해줄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를 게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거래소에서, 우리가 만든 거래소에서 활동할, 리퀴디티를 공급할 마켓 메이커, 전담 메이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물론 이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 SBI VC 오픈했지만 엑스라피드 전용 거래소인 그게 이제 실제 엑스라피드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오픈은 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오픈 이후에 볼륨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셨죠. 왜냐면은 일단 SBI VC는 굉장히 옛날부터 오픈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엑스라피드 쓸쓸 형태로 오픈하는 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욕도 많이 했죠. 왜냐면은 마치 약속, 그들이 하는 얘기는 곧 오픈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각을 느낄 수밖에 없게 굉장히 시간이 끌린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좋은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시작할 준비가 갖춰져 간다는 점이 아까 말한 이 소식이 좋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SBI VC 같은 경우는 얘네가 암호화폐 거래소라기보다는 애초에 만든 목적도 엑스라피드를 위해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SBI VC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엑스라피드를 쓸 수 있는 환경 요건을 갖춘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법과 규제,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같이 엑스라피드를 써줄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카운터파티가 필요한데 지금 인스타레밋, 리플렛 멤버인 인스타레밋과 리플렛 멤버인 SBI 레밋, 여기가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당연히 제가 그 릴레이션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환거래 계약. 실제로 서로 송금을 받을 때, 주고받을 때 그런 환율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걸 기업 대 B2B, 기업 대 기업으로서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함께 하려는 건 송금인데, 송금에 있어서 환율은 어떻게 한다. 기업 대 기업이니까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 대 사람처럼. 계약서로 이제 문서화시켜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환경 요건으로 갖춰진 엑스라피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참고로 인스타레밋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뭐야 인스타레밋이야? 이거 인스타레밋 맞죠? 깜짝이야. 트위터 계정이 인스타레밋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통은 인스타레밋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요 인스타램 같은 경우는 인스타레밋이죠. 실제 회사 이름은. 요거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치면은 좀 얘기가 나요. 2018년 5월 31일 중순 때쯤이거든요. 그때가 처음으로 인스타램이 언급된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램 공식 홈페이지인데 이때 5월 31일 날에 처음으로 리플렛의 얼굴을 들이밉니다. 보이시죠? 뭐라고 나왔죠? 비테크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리플렛 멤버입니다. 인스타램과 비테크가 어떻게 한다? 패스트 크로스보더 머니 트랜스퍼,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돈 전송이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어디요? 구간이 중요합니다. Between 아시아 퍼시픽, 우리잖아요. 일본,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동남아시아도 포함될 테고. 어디? 그리고 여기랑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소스 아메리카 리플렛을 통해서 어딥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걔 누구죠? 축구선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지우개가 있나? 걔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르헨티나 선수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 큰일 났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봐요. 어쨌든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도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나라를 좀 언급하고자 지금 소스 아메리카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브라질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남미, 그쵸? 메르시, 맞아, 메르시. 메르시? 메시 아니에요? 걔 이건가요? 축구 선수 이름. 제가 축구를 막 그렇게 즐겨보진 않아요. 요렇게 적어요? 메시도? 요거예요? 알파벳상으로? 요건가요? 호날두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도 있지만은 브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어떤 관계냐, 일본과의 크로스오버 페이먼트가 굉장히 많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고 관련된 소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브라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 안에서도.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CEO가 2018년 5월 31일 당시에 리플사 계약을 한 거를 밝히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인용 문구이기 때문에 더블 쿼터가 찍혀있죠. 큰 따옴표로. 보세요. We are very excited. 굉장히 신난 거예요. very라는 수식어도 박아놨죠. 파트너 어디? 브라질 피테크 리플렛을 통해서. 얘네 관심 구간은 지금 소우스 아메리카라고 약간 넓은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브라질입니다. 예, 이 안에서 브라질이에요. 얘네가 관심 있는 거는. 근데 얘네가 지금 브라질 이미 준비됐는데 일본이랑도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코르도르라고 부르는 국가 통로가 지금 얘네한테는 개방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정황이 있죠. 브라질 언제 오픈한다고 공식으로 밝혀졌죠? 네, 제가 공식 질문에서 브라질 쪽 매니저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리플사 언제라고 했죠? 3분기 내, 늦으면 4분기 초. 일본은 준비되어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인스타램이 지금 일본 구간을 오픈하기 SBI 레밋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거는 정황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황상 거의 심증 거의 100%. 예. 조만간 브라질 구간 열리면 그걸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SBI 쪽도 일단 준비가 끝났고요, 저쪽도. SBI VC 프로가 오픈함으로써.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3분기, 4분기 초에 브라질 오픈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오늘 소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얘기했죠. 아마 일본이랑 브라질이랑 오픈이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 오픈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일본이 오픈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비슷한 시기 하든지,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소식이 들릴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정황에 하나 더 보태는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정보로서 들린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3분기 내, 그러니까 이번 달 내 또는 늦으면 4분기 내로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식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브라질 구간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일본이랑 브라질이 엑스라피드 공식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를 조만간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빨리 볼륨이 늘어야 되니까 구간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 에어드랍 한다고 하죠? 스텔라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제 거 잠깐만요. 갑자기 왜 느리지? 네,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렸다.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 있지? 아니네.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테니토씨가 요것도 질문이 많아서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Q&A로 여러분들 얘기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면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테니토씨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일본 사람이고요. 아마 제 추정으로는 금융 관계자 또는 금융을 잘 알 수 있는 직업이나 관련자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금융 쪽에. 그런 사람이고, 일본 내에서는 이 사람이 탑입니다. 일본 사람들 대부분이 XRP 관심 갖고 있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약간 레전드급으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봐도 많은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저는 두 사람을 항상 꼽고 있죠. XRP 트럼프랑 이 테니토씨. 근데 트럼프는 잠수 타서 요즘 안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비스로 인덱스도 본인이 지수를 개발해갖고 항상 올려주고 있죠. 그것도 몇 번 참고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오늘 트윗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A은행이 엑스커런트 또는 XBI를 도입했다고 합시다. 멕시코의 송금하는 루트를 확인해서 만약 여기에 머니그램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제한을 내고 있다면 은행 A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스피드나 비용 면에서 제일 빠르다고 머니그램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은행에게 그것이 엑스라피드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이에 XRP가 사용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디테일을 제가 좀 가미시켜주면은 그거예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선택한 경로, 머니그램이 제시한 이 비용과 속도, 요걸로 이제 송금을 처리해준다고 하는 요것을 선택할 때 엑스라피드에 의한 것이다, 이런 게 표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두 가지만 표기되는 거죠.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스피드, 그리고 비용, 얼마나 수수료를 떼야 되는지, 이 두 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예시를 든 A은행이 머니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엑스라피드인지 아닌지는 알 필요도 없고 표기되지도 않고 그냥 가장 빠르고 저렴하면 땡이지 뭘 더 따지겠습니까? 그죠? 안전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안전하게 목표대로 송금만 된다고 하면 걸리는 시간도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제일 저렴하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 같은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 때문에 하나 요거까지 말씀드려야지 이제 질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테니토 씨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A은행은 엑스라피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엑스라피드는 머니그램과 같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만 도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일본어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 테니토 씨가 뭐 이제 머니그램만 엑스라피드 쓰면 땡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요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그러면 팩토리님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메이저은행 도입할 필요 없이 머니그램이라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이 회사가 엑스라피드를 적극적으로 써주면 그냥 리플렛 멤버들이 다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이게 최종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저 얘기 관련해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 말은 뭐냐면은 요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요즘에는 언급 안 했지만 예전에 언급한 패스파인딩이라는 경로 찾기죠. 한글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리프사가 구현한 그 기능인데요. 자, 열려라 뿅! SBI 거래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SBI VC 프로가 오픈되어 있죠, 최근에. 엑스라피드 전용 거래소. 일반인들을 위한 거래소가 아니죠, 거기는. 자, 리프사 홈페이지 가면 그 콜레러럴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이 산탄데르한테 2017년을 원페이저로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만들어준 리퀴디티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리퀴디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리퀴디티 즉 유동성이란 키워드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세계에서는 리퀴디티가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MS라고 국제통화 시스템 관련된 스위스에서 리프사가 참석해서 발표까지 한 그런 컨퍼런스에서도 질문자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죠. 어떤 질문이었죠? 가장 중요하고도 알파 오메가 이게 처음이자 나중이고 모든 걸 얘기해주는 이 키워드 바로 유동성인데요. 그때도 이 질문했죠.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우리 리프사가 만든 솔루션 이런 비전과 모델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XRP로 브릿지 시켜서 이 발표하니까 질문자가 딱 한 개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국제기구든 아니면 메이저 금융기관이 있던 모두가 원하는 건 리퀴디티다. 당신 브래드 갈링하우스 당신이 지금 제시한 해법이 리퀴디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리퀴디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리프사가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요겁니다. 리프사가 설계하고 있는 리퀴디티 방법 이렇게 해결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요거 바로 요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현재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프리펀딩 방식. 두 은행이 있으면은 서로의 계좌를 만들어 은행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서로 상대방 은행이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 돈을 입금시켜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나중에 송금이 필요할 때 이 디지털에서 깎는 거예요. 깎고 올리고
그러면 되겠죠. 만약에 A은행이 B은행의 고객 누구한테 송금을 한다. 당연히 A은행을 통해서 누군가 송금하자고 했을 때 그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알기 쉽죠. 네, A은행이 B은행에 만든 계좌에서 이 송금 보내고 싶은 달러가 만약 10달러다. 그러면 요 계좌에서 마이너스 10달러하고 이 B은행에 있는 이 고객 계좌에 플러스 10달러 하면 송금 끝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했죠. 아니면은 요건 약간 요거의 응용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서드 파티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은행이 서로 간에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계좌 만든 거 없는데 제3자 이게 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가 됐던 전문 브로커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이 양쪽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0달러를 보내고자 하면은 A 은행에서 이 브로커한테 본인 은행에 만든 브로커 계좌에 10달러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돈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B은행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야, B은행 여기에 이 네모란 사람한테 10달러 보낼 거니까 내 계좌에서 10달러 까고 여기다 플러스 시켜줘. 송금 완료. 이 방법이 오늘날의 방식이에요. 왜 프리펀딩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프리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미리 입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근데 리프사가 어떻게 하고자 하냐. 오늘날에 이 방식이죠. XIP 레저 있고 점점 찍혀 있죠. 은행은 이 녹색 연두색 돼 있고 여기 연두색 있고 빨간색 있죠. 이겁니다. XIP 레저상에서 XIP를 통해서 2초 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 만큼 그때 쓰면 되니까 이걸로 브릿지해서 송금하겠다.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면은 요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그림상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림으로 이게 만든 도식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파인딩으로 하겠다. 뭐냐면은 이게 리플렛 경로면은 이게 하나의 리플렛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내는 쪽이고 여기가 받는 쪽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A라는 고객한테 의뢰를 받아서 이 도착하는 은행에 B라는 고객한테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엑스커런트 킵니다. 솔루션 켜요. 그러면 엑스커런트에 어떻게 표기되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그 화면이 공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대충 그려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리플렛 멤버예요. 엑스커런트 써요. 그러면 자, 엑스커런트 화면 띄어요. 미국에서 멕시코 송금 하면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1번 쭉, 2번 쭉, 3번 쭉, 4번 머니그램 쭉, 이런 식으로 점점점 나와요. 뭐냐면은 어느 거를 통해서 송금을 할 거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 쭉이라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비용과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이 보내는 은행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됩니까? 리스트 뜨면은 가장 시간 적게 걸리고 가장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거 그냥 찍으면 돼요. 선택, 이걸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이 알아서 처리해서 도착합니다. 뭐죠?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예요. 솔루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표기해줘서 그냥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패스파인딩이에요. 가장 저렴하고 빠른 경로 찾아주는 거.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개념을. 자, 보세요. 저런 개념이 지금 솔루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멕시코 이미 알려진 대로 멕시코 미국 구간은 머니그램이 제일 저렴할 겁니다. 머니그램이 제시하는 구간은. 그러면 그거예요. 아직 엑스라피드 안 쓰는 은행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은행이라고 했죠. 엑스커런트만 쓰는 은행입니다. 그럼 이거 솔루션 켜갖고 이제 송금하려 했는데 멕시코로 보내려고요. 그럼 아까처럼 1번, 2번, 3번, 4번 떠요. 방법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지. 근데 이 중에 머니그램이 있을 거고 머니그램이 제일 빠르고 저렴하니까 A은행은 엑스라피드 안 쓰는 은행인데도 이거를 선택해서 하면은 머니그램 엑스라피드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엑스라피드 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국에는 테이토시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들이 엑스라피드 채택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하지만 대대적으로 쓰고 있는 글로벌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인 머니그램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머니그램이 쓰는 구간만 늘어난다면
메이저 은행들이 쓰지 않더라도 리플랩 멤버인 그 메이저 은행들이 결국에는 본인들 고객의 돈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기에 머니그램이 제시하는 루트 그리고 머니그램이 해주는 그걸로 통해서 처리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눴듯이 여러분들이랑 가장 저렴하고 빠른 거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빠르고 저렴한 걸 놔두고 비싼 걸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고 부르는 딱 그 부분이죠. 답은 너로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거 닫아야겠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채택을 안 하더라도 머니그램의 간접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테니토시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입니다. 왜냐면은 그 뒷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는 자 보세요. 아까 말한 A은행이 엑스라피드 안 쓰지만은 XRP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지만 자 머니그램 거 계속 씁니다. 머니그램 거 써요. 그럼 확실히 저렴해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엑스라피드 직접 쓰는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직접 쓰면은 엑스라피드 쓰는 비용만 본인이 지불하면 되는데 머니그램 통해서 간접으로 쓰는 거는 여기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죠? 머니그램에 대한 수수료가 붙잖아요. 머니그램이 무슨 무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통해서 처리가 됐으면 그 해당 은행, 금융기관들한테 수수료 알파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쓰는 게 더 저렴합니다. 그럼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 직접 쓰는 데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안 이어지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라고 하면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이렇게 가고 나서 또 어떤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은 XRP를 직접 들고 쓰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릅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 요거 2분 이내인데 이거는 3초예요. 요 방식. 그리고 비용도 엑스라피드도 저렴한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XRP 직접 보유하는 쪽으로 흐름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제는 XRP를 직접 보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겠죠. 그게 법이든 뭐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엑스라피드도 빠르고 저렴한데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피드와 비용을 자랑하는 XRP 직접 들고 쓰기. 흐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걸 리프사 최종 그림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죠. 요거. 지금 그래서 테니토시가 얘기한 건 이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라피드에 대한 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안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이런 로직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리프사가 성공을 한다면 리프사가 XRP를 글로벌 세틀먼트로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로 시장에서 채택을 하는 이런 성공되는 그림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 아니 이거 얘기한 사람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이거 그냥 유튜버인데. 이거 아직도 뱅가드 관련 관계자로 알고 있나봐요 사람들이. 이 유튜버인데 오마이갓.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최근 소식들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질문 많이 주셨던 것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30분 지난 것 같은데 목이 아프죠 역시나.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한 1분만 쉬었다가 목이 아파서 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Q&A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